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해주면서 XRP도 20센트 위로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던 이 17센트 대는 아직까지 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총 같은 경우는 테더가 계속해서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XRP가 떡상하지 않는 한 3위 자리는 이제 넘겨줄 수밖에 없지 않나. 자, 작년 수요일 때 XRP 펌핑이 안 왔었는데 올해 수요일 때도 안 오게 될까요? 또한 IPO 관련된 깜짝 소식이 나오게 되면 XRP 가격 펌핑 한번 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3위 자리도 탈환할 수가 있겠고, 탈출하실 분들은 탈출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2020년대 탈출 펌핑 한번 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오랜만에 상장 소식인데요. 이 블록체인.com에서 드디어 XRP를 상장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름을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오픈한 그런 거래소 및 지갑 제공 회사는 아닙니다. 이제 몇 년 된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드디어 XRP를 상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뭐 거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상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일단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페이살 칸, 국제 송금이나 국제 지불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최근에 내가 XRP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영상 같은 경우는 8분이 넘어가는 그런 길이인데요. 제가 짧게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살 칸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소셜미디어를 통해가지고 XRP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봤다라고 해요. 참고로 전에 Q&A를 진행할 때는 XRP에 대해서 투자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인데요. 이제 그가 생각하는 XRP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약간 아쉬운 그런 소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절대로 투자 조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언급을 해주고 이야기를 지속하게 되는데요. 자, XRP의 본연의 목적은 이 브릿지 커런시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달러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오는 강점, 그리고 이 브릿지 커런시가 되는 데서 오는 강점이 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를 크로스 레이트이라고 부른다. 유동성이 높을수록 크로스 레이트도 높다. 자,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와 모든 국가를 연결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있다면은 그것은 XRP일 것이고 이것이 리플사가 성취하고자 하는 바이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 은행에서 우크라이나 은행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해당 은행들 간에 통신 간의 협정이 없다. 그 말인 즉슨 그 은행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이 송금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은행들을 거쳐가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로 멕시코 거래소에서 XRP를 사서 우크라이나 거래소로 보내고 우크라이나 거래소에서 XRP를 즉시 팔아서 그 나라의 법정 통화로 바꾸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XRP가 브릿지 커런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발전했는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발전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은 완전히 초기 단계다. 그렇지만 리플사의 목표는 각 지역의 유동성 공급자와 거래소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데 모으는 것이다. 은행들은 규제 문제 때문에 XRP를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은 거래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XRP 활용한 송금을 진행할 수 있다.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지만은 XRP는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 XRP가 유일한 브릿지 커런시가 될까? 그거는 모른다.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암호화폐들도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전 세계 유동성을 모아서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만드는 것 자체가 리플사의 목표라는 것. 그렇기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 암호화폐들이 있는데 다 각각의 프로젝트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금융계에서 쓰일 목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XRP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인터넷 초기 모델과 익스플로어에 거쳐가지고 오늘날 인터넷 환경이 조성이 되었는데 오늘날까지 오기까지 많은 변화와 선택과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XRP도 그런 과정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다. 일단 지금 리플사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벽돌 하나하나 쌓듯이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오늘날 XRP는 투자 수단이 아니라 전세계 유동성과 송금을 위해서 도구로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전망은 좋지만은 지금 당장은 아직도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도 있지만은 약간은 실망스러울 수 있는 아직도 더 오래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좀 일단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번보단 낫죠. XRP 투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큰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유튜브 영상에 이 정보를 제공해주신 스티븐 DM님, 똑같은 사람이죠. 이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남겼었어요. 페이설 칸에게. 날카로운 질문이고 이제 저도 궁금했었던 질문을 남겼는데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발발했으며 은행들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많은 은행들은 그들의 자본을 노스트로 보스트로 어카운트 같은 프리펀드 어카운트에 넣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XRP를 활용해가지고 그 노스트로 보스트로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풀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본 유지 능력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페이설 칸이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그것은 독특한 관점의 질문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노스트로 어카운트에 묶여있는 돈들 같은 경우는 바젤 3 룰에 의거해가지고 계좌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가 봤을 때 이 노스트로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뺀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약간의 자본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은행들이 약간의 자본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지불 능력을 유지할 정도로 그것이 큰 돈은 아닐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기에 덧붙이기를 내 생각에는 지금 XRP가 지금 상황에서 실시간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 같지만 현재는 아니다. 그 전에도 은행들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과 이제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래는 창대할 것 같지만은 아직은 아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바젤 3법 같은 경우는 국제결제은행이 마련한 것으로 은행 재무 건전성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간의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비율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마련을 해 놓은 그런 법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아직도 멀었다. 갈 길은 멀고도 멀고도 멀었다. 이 빵형이 그때 나와가지고 XRP 출시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리플사는 이 9회로 이루어진 야구 시합의 첫 타석 이제 1회 초에 들어섰다. 이제 갈 길이 너무너무 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인데 과연 얼마나 기다려야 빛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전의 가격은 오를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결국은 이제 XRP가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공자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방향성 자체는 좋고 잘 나가고 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기대했었던 답변이 될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답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 사람도 전문가이기는 합니다. 잘 알려진 전문가이기는 한데 이 전문가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으니까 일단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상황들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준비해본 소식 같은 경우는 XRP 대량 이동 소식입니다. XRP 5천만 개가 움직였는데요. 이 5천만 개가 움직인 지갑 같은 경우 크리스 랄슨이 2013년도에 활성화를 시킨 지갑입니다. 이름은 펀딩 월렛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금 조달을 위한 그런 지갑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지갑에서 5천만 개가 2020년도 2월, 제 최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활성화된 지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5천만 개가 또 다른 지갑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이 지갑 같은 경우는 2019년 10월 4일에 오픈이 된 그런 지갑이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양 혹은 적은 양의 XRP들이 여러 거래소로 드나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뭐 비트스탬프의 이름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알려지지 않은 주소 등등으로 이제 비트파이넥스도 보여지고 있죠. 굉장히 많은 XRP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이 지갑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디 옮겨진 5천만 개의 XRP가 ODL을 확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염병 사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리플사가 최근 몇 달 동안 굉장히 조용한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뭐 투자에 관련된 소식이라든지 발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줄 법도 한데 굉장히 조용한 이런 상황. 보통 이럴 때는 뭔가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깜짝깜짝스럽게 한 번씩 터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좋은 소식 한번 크게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면은 이 주말에 토마토 농장 물을 한 번씩 쫙 주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그렇게 도와주시는 한 분 한 분 덕분에 이 채널은 유지가 되고 저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안전하고 평안한 휴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